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증차 토픽 세 번째에서 드리겠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하자는 겁니다. 사표 내고 자천되고 한 검사도 싹 불러서 국정조사 하라.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증차 토픽은 조작 기소 국정조사, 사표 낸 또 탄핵 당에서 직무가 정지됐던 그런 검사들,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 자천한 검사들 싹 불러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일단 드리기 전에 오늘 저 분위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를 한 후에 검사들의 그 집단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집단 반발 외에도 개별적으로 지금 노만석과 정성호를 저격을 하는 검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물론 검찰이 잘한 거 없죠. 이번 사건도 아예 그냥 그 윗선의 압력을 무시하고 그냥 항소를 했으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죠. 그거 하지 않고 이재명 재판이 줄줄이 다 중단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 항고를 한다거나 그런 그 의사 표현도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 그 항소 포기는 완전히 정권에 의해서 검찰이 도구로 전락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그 임풍성 강주지검 형사 3부장이 이 글을 올렸는데 어제 저녁에 올렸네요. 그제 저녁입니다. 그제 저녁에 검찰 내부방에 글을 올렸는데 처음 알려진 겁니다.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이 제목의 글을 올려서 정성호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해서 정성호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노만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현직 부장 검사가 그건 깡패 두목이나 행동 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라는 수법이다. 진상이 뭔지 제대로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상을 밝혀야 되죠. 근데 스스로 안 밝히죠.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 그러면 정성호도 나와서 전부 다 한번 까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검찰 안에서 정성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상이 뭔지 좀 밝혀라. 그냥 내가 항소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정성호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은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법이야. 도대체 진상이 뭐냐?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장관님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 하셨다. 그런데 그 신중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 신중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주지검 임풍성 형사 3부장 검사가 제가 수사를 해본 경험상 제가 수사를 이제 깡패 수사도 많이 해봤는데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 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나는 이제 똘마니들, 여기서 똘마니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은 똘마니들에게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 신중하게 해야지. 이것은 사실상 실행하라는 이야기면서 이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책임을 똘마니들에게 떠넘길 때 하는 수법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정성호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라.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노만석 총장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강속구를, 돌직구를 날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진상조사죠. 진상조사에서 이게 꼭대기의 정점에 뭐 이재명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으로나 아니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진상 규명이 안 되면은 이 이재명 정권은 지금 큰일 납니다. 큰일 나니까는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몰고 가느냐 하면은 검찰의 조직적 항명에다가 그리고 그 항명을 하기 전에 검찰이 이 사건을 다 조작 기소했다.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했다. 그러니까는 국정조사를 하자. 조작 기소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물타기를 해서 자기들이 주도로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죠. 법사위에서 막무가내로 막 몰아붙여서 조작 기소를 했다고 몰아붙이려고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래 국정조사 하자는 것까지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항소폭이 이번 항소폭이 외압 이것도 다 같이 하자. 묶어서 하자는 이야기가 양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이 대장동 사건 항소폭이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오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작 수사, 기소, 선택적 집단 항명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항소폭이 외압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일단 다 묶어서 하자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 방법은 뭐냐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하자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법사위는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추미애 위원장을 하면서 거기 싸움꾼들을 다 갖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에도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법사위는 민주당이 장악을 한 상황이니까는 거기서 하자. 거기서 하면은 검찰이 수사를 다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 사건을 조작했다. 이걸로 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물타기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위기를 그렇게 해서 넘겨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자. 바로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자. 법사위에서 하면은 민주당이 수도 많고 법사위원들이 그러니까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해서 특위에서 국정조사하자. 이래서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 이렇게 하면은 합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합의를 안 하죠. 합의를 안 하면은 뭐 민주당은 계속 조작 기소를 했다고 막 주장을 하고 이 상황이 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국정조사 저는 무조건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하자고 해야 됩니다. 하자고 하고 그 대신 이 정인들을 막 부르죠. 정인들을 부르는데 정인을 꼭 불러야 될 사람들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하면은 수상 검사들이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수상 검사들을 다 부르자. 그거 안 부르고는 이게 조작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민주당도 그거를 피할 수 없죠. 당연히 수상 검사들을 다 불러야 되죠. 그러면 수상 검사들 다 불러서 사건 조작 여부뿐이 아니고 조작은 무슨 부분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게 된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법원에서 다 선고가 나왔던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사건 조작하면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입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냥 헛사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 사건의 본질이 뭔지 대장동 사건 본질이 뭔지 그거 다 국정조사를 하면 TV를 생중계되고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 하자고 할 때 저는 빨리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물론 그 과정에서 특위를 만드는 방법이나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은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국정조사는 하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 정인들을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검사들을 다 부르자고 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거를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 부를 만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사건을 조작을 한 건지
아니면은 조작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로는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전에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처음에 청구할 때 그 영장에 보면은 이재명의 혐의는 그냥 무기징역감이라는 이야기까지 막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는 그 국민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취임 직후에 이재명은 중앙지검 1차장부터 4차장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차장,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내보냈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검사들이죠. 그전에 문재인 사단,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를 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재명을 수사를 했던 그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지휘한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구 고검 검사로 지금 자천이 됐고,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유명하죠. 그때 강백신 검사 이름이 계속 나왔죠. 이번에도 그 수사 그 검사로 공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대장동. 이 강백신 그 성남지청 차장이었는데 대장동 사건 수사할 때 지금 대구 고검 검사로 밀려났습니다. 강백신 차장이 그때 성남지청 차장일 때 정자동 호텔요 거기도 수사를 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진전을 못 시키고 있는 차에 지금 대구 고검 검사로 지금 자천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 고검 검사로 있으면서 지금 공소 유지를 위해서 대장동 사건을 공판에 나섰죠.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다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도 광주 고검 검사로 지금 쫓겨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정조사하면은 이 사람들 다 불러야죠. 다 불러서 기소가 조작을 했다고 하니까는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최근에만 해도 이재명 그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막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장을 했던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로 자천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표를 냈다. 최근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지금 줄줄이 옷을 벗거나 특검 수사, 감찰 대상에 지금 올라 있다. 거기서 사표 내는 사람들도 속출을 하고 있다. 이 대북 송금 사건, 김혜경 법인카드 사건을 수사 지휘를 했던 김유철 전 수원지검장도 7월 25일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서 사표 내고 나갔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이 검사 이화영을 해유했다. 그걸로 서울고검 감찰을 받고 있다. 이 공소치서를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죠.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기소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동반 사이, 그때 탄핵도 막 발의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검사 쫙 불러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그거를 제안을 했으니까 국민의힘이 하자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진상이 뭔지, 진실이 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